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의 핵심 대장주는 놔두고 대장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실적이 안 되는 종목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리포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또 어지러운 시장에서 항상 그 해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카리스마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증권TV에서는 오랜만에 뵙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립더라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김 대표님이 2차 전지 잘 갈 때 그죠? 아, 회원들에게 우리는 일단 판다. 예? 그러고 나서 그게 그리고 하루 이틀은 올랐을라나 결과적으로 그때 고점이 됐고 그죠? 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고 나서 지질이 못 간다 그랬대. 한번 주식이 불을 뿜기 시작하니까 그죠? 예, 날아갑니다. 야, 그런 얘기들 좀 2차 전지 얘기도 해야 되고요. 일단 그 전에 시장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흐름이나 우리 시장 흐름을 봤을 때 뭐 계속 조정 장세,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하반기에 장이 좀 있습니까? 뭐 시장의 섹터나 종목들이 특별하게 바뀌지는 않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적 시즌과 또 비실적 시즌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주가가 아무리 좋은 기업의 종목 부분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또 밸류 부담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일정 정도 쉬는 시간 이런 타이밍을 잘 이용을 해서 매매하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계속해서 탈중국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번 그 올해도 3월 23일일 겁니다. 3월 23일 날 나와서도 중국보다 미국과 연관된 공급망 관련주들 그 주식들을 매매하시는 맞아요. 게 좋고 거기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AI 뭐 이 현대오토에버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9일 날 또 한번 제가 나와가지고 또 굳이 포스코피 최대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거 물어보셨을 때 제가 55만 원 정도 본다. 그때가 이제 36만 원대였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목표가 얼마냐고? 예. 그래서 굳이 그래서 55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올해 7월 26일 날 69만 3천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153만 원 그리고 뭐 그렇죠. 날라갔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포모 현상에 의해서 세게 들어올 때는 이익 실현해야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 주식은 매수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해야지 또 손절도 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가져야 되는데 주식을 안만 좋다고 계속 매수만 해서 바라보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요. 이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올랐을 때 그때 이제 더 사가지고 문제죠, 그죠? 예, 지금까지 와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뭐 섹터나 그런 얘기는 그렇다. 시장도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나 네. 우리 시장 움직임을 좀 봐야죠. 네. 사실 뭐 도표 하나 보도록 하죠. 이건 지원이 되면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애매할 때보다 확실할 때 힘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스톱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죠? 패가 안 들어오면 그죠? 죽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항상 그 손실을 봤다고 열고를 하다 보면 당하게 되죠. 제대로 된 패가 들어왔고 제대로 된 흐름을 보여줄 때 뭐 쓰리고의 피박도 씌울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요 도표를 보는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조정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지수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500포인트, 2,600포인트 내에서 오르락내리락만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핵심주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7 관련주들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그리고 이 메타 뭐 이렇게 해서 7종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도 일정 정도 상승을 하고 쉬어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쉬는 형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되지 않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뭐
엄청나게 오르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실적도 엄청나게 좋게 나왔고. 근데 지금 오른쪽 표를 보시면 나스닥의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은 이렇게 상승폭이 큰데 다우지수나 또 일반 여타 산업군 부분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특히 미국 주요 소비 관련주들이 주가가 다 안 좋거든요. 이건 이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9월 달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달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세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시장이고 역대로 보게 되면 9월이 하락 확률이 높은 시장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9월 말까지 합의되어야 되는 이 내년도 예산안 이 부분과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대법원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하면서 10월부터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중요한데 미국 자동차 3사가 대규모 파업을 그렇다면서요? 예고를 하고 예.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약세 요인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이 미시간주를 비롯해서 트럼프가 지금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노동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동화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또 이 배터리 우리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LG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IRA 보조금을 통한 진출을 했는데 사실 내연기관차에 종사하는 이 노동자들보다 이 배터리나 전기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습니다. 그걸 지금 자꾸 똑같이 맞춰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의 흐름 부분이나 숙련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전동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일이 경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적 흐름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임금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자꾸 트럼프가 이 노동자들의 표를 얻으려고 이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 리치몬드 북쪽의 부자들이라고 이 노래 가수가 이게 이제 인기가 있는데 누구예요? 이게 이제 가수가. 제가 이제 이름을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연예인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 이 노동자 출신 가수인 올리버 앤슨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복지 지출 비판을 하고 공화당 지지를 하는 흐름인데 리치몬드 북쪽의 부자들이라는 건 이제 워싱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빗대어서 지금 바이든 정권을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게 지금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만한 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년 예산안 노이즈라든지 학자금 이자 지원 중단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축의 그런 부분들이 낮아졌고 그렇게 해서 가계와 개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나 또 소비 관련주들에게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예상치 헤드라인 CPI는 3.6% 정도 예상을 했는데 3.7%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핵심 코어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유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담인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고 또 거기에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주에 이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중국의 공무원들 사용 금지. 그게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라 애플은 중국 매출이 한 1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21% 정도 되고 뭐 말로는 어제 중국에서 뭐 문서화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공산당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뭐 한한령 한다고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상황 흐름이라면 더 치고 가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횡보, 기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사안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니까 힘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이 9월 사실 9월 28일부터 우리나라 6일 동안 연휴고 그리고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면서 또 국경절로 들어가서 또 장기간 연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쿼드러블 워칭데이인 이번
오늘까지 네. 그죠? 사실 6월 이후 만기 지나고 나서 현 선물을 계속 매도를 했고 매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보시면 여타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미국은 별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는데 우리 시장만 세게 밀었거든요. 오늘은 좀 반등을 세게 했지만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선물 매도 구축한 부분 그것에 대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 이번 주 좀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지수 흐름으로 봐서는 어제 오늘 저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게 올라가기보다는 박스권 흐름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주도 섹터 부분을 저점 분할 매수하는 흐름 부분이 좋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강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인내할 필요가 있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 대표님 앞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시장 흐름을 잘 읽으세요. 네. 매일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유튜브 들어가면 그 매일 시황 설명해 줍니까 이렇게? 매일은 아니고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은 네. 매주 수요일 날 네.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네. 유튜브로도 올려놓죠. 예. 저도 방송에서 뭐 자주 못 뵈니까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는 이제 어려운 흐름들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지금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의 흐름들을 기대라는 건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수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박스권이면 결국 이런 테마 주도 섹터가 이제 시장은 항상 가려면 주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주도주가 부각되면서 수급이 붙고 올라가고 그래야 지수도 올라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주도 섹터가 이렇게 하반기에 10월 11월에 두드러지지 못하면서 그냥 종목 장세 테마 장세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시장의 테마 섹터가 움직일 네. 거를 미리 다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3월에 나와서도 말씀드렸듯이 6개 이 주요 테마 부분이 올해를 장악할 거다라고 한 게 이제 그 중에 AI와 그리고 또 로봇 네. 그리고 SDV 뭐 보안 뭐 이런 쪽 라인을 몇 개를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시세 움직임 속에서 뭐 사실 2차 전지만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뭐 경제 기사나 보게 되면 뭐 2차 전지만 많이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로봇 AI 이런 것도 엄청 올랐고 로봇이나 네, AI, 맞아요. 뭐 맞아요. 의료 맞아요. AI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따 이후에도 네. 섹터에서 일정 정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 몸살이게 되거든요.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 테마성 흐름 아직 숫자로 정확하게 찍히지 않는 쪽은 그러니까 지금은 9월 지금 왜 제가 아까 연휴 기간을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이 연휴 추석이 다가오고 그것이 추석이 지나게 되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국면에 실적 숫자로 잘 안 찍힐 수 있는 섹터 종목 부분은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은 그 4분기의 걱정거리가 이제 양도세 이슈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12월인데 11월 뭐 10월 이렇게 좀 최근 경향은 좀 이슈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예, 그것 어떻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내용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도표로 네, 보시죠. 개인의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라고 네. 이제 제가 2주 전에 벌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 거래 비중이 지금 70-80%가 됩니다. 코스피에서는 한 58% 정도가 개인 비중이고 코스닥이 80%. 연말 변수인 이 양도세 회피 목적 개인 순매도 개별 종목은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학습 효과를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11월 달 이때가 이제 주로 흘러나왔다면 이번에는 이 추석 연휴 전 이때 이제 이 원체 이제 2차 전지나 로봇이나 또 이 AI나 많이 올랐었던 섹터 부분들은 오히려 이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월과 10월 초
요 부분에 매물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남은 4분기는 너무 기대감으로 예. 그렇죠? 네. 사실 올해 상반기 많이 올랐어요 우리 시장이 그죠? 작년에 생각보다 주식이 엄청 빠졌고요. 예. 올해는 올해는 사실 상반기 많이 올랐어요. 인덱스로고 아마 코스피는 뭐 20% 코스닥은 더 올랐을 걸요, 그죠? 코스피가 한 25% 정도 그렇죠. 올랐었고요. 네네. 고점으로 보게 예, 되면 코스닥은 35%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 보면 사실 연간 장사는 그 정도 오르면 여기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기대감에 다시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2,600, 뭐 사실 증권사에서 얼마 전까지 고점 2,800 얘기했잖아요, 그죠? 2,600, 800 막 넘어가길 기대하고 있는 그런 기대는 좀 내려놓고, 예. 그렇죠? 내려놓고 눈높이를 좀 낮추고. 네. 차분하게 예, 그렇습니다. 대응하자. 그래 그 정도의 차분하게 대응했을 때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그렇죠. 그렇죠?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덧붙여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 정도 고점으로 네네. 25% 정도 코스닥이 35% 정도 올라왔는데 에코프로가 1,30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한 780% 떨어져서도 네네. 780%고 2차 전지의 주도 양극재는 그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SKC 뭐 이런 쪽 라인들은 저점을 그렇죠. 갱신했죠. 네.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냥 마냥 지수가 이제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순환해서 올라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주시장에서 순환매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같이 일정 정도 키 맞추기 하러 다 올라온다면 뭐하러 주식 투자합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것만 매수하죠. 그죠? 그런 말에 현혹이 돼서 예. 자꾸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고 약한 종목을 매매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2차 전지가 잘 갈 때, 네. 팔려고 하신다 그러길래 회원들이랑 계속 가는데 지금 불이 붙었는데 왜 팔려고 그러죠? 네.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그 언저리가 이제 고점이 됐고 지금은 사실 그래도 2차 전지인데 예?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계속 흘러내린 국면이라 이제 많이 좀 지치고 파신 분도 있고 팔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시점에서 또 김기수 대표님의 2차 전지에 대한 시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보고 7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월 26일 날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7월 25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그 가격 부분에 지금은 오버슈팅이 난다. 오버슈팅이 날 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했죠. 그때 이제 에코프로 기준 126만 5천 원. 그리고 포스코 퓨처형 기준 55만 원이 넘어가는 건 이건 무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량이 실현했습니다. 남기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시장에 있어서 주도 섹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건 2차 전지가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작년에도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2차 전지가 좋다라고 꼬시지 말아라. 방송을 왜냐하면 실제로 올라가는 건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 양극재 쪽 라인이 주 흐름을 보였고 그 이후에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따라서 올라온 거고 나머지 동박이나 SKC 그렇죠.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뭐 첨보 할 거 없이 무진장 박살이 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제가 요거 도표 하나만 보도록 합니다. 요게 증권사 리포트 저는 개인 투자가가 가장 믿지 말아야 될 부분이 저도 방송에 출연하지만 경제 방송이나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나 이죠 증권 방송 이런 걸 전부 다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참고만 해야 되는 거고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증권 아시죠? 하나증권의 누구가 네. 에코프로를 45만 4천 원 하향 조정했었던 그분이 1월 17일 날 첨보를 29만 2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 빨간색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이 하나증권에서
추천한 건데 38만 원까지 그리고 또 떨어지니까 1, 4분기 실적이 엑스판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매출이도 반토막 나고. 엑스판이 뭔가 그랬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다고 또 매수 리포트를 내고 증권사 전부 다가 매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장의 핵심 대장주는 놔두고 그죠? 대장주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외의 종목 실적이 안 되는 종목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키 맞추기 한다. 네, 키 맞추기 하면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의 이 리포트는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대장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한마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그죠? 내려왔으니까 더 사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손절은 언제 할 거고 그죠? 뭐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듯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뭡니까? 잘 올라가는 주식 그 올라가는 주식을 매도를 해서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증권사가 부채질하고 거기에다가 또 아이러니한 건 요 8월 중순 라인에 여기 한 3일 정도 양봉 났잖아요. 경제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적었더라고요. 에코프로는 떨어지는데 첨보는 3일 연속 상승했다고. 이게 기사입니까? 그죠? 많이 떨어져서 하루 이틀 반등하는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개인 투자가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매출의 성장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쪽 라인 부분에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증권사 리포트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이 챌린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면 네. 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차트를 보면서 네, 하나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주식을 차트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차트만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자, 왜 제가 7월 25일부터 이 실현을 했느냐. 큰 마디가 이게 1차 상승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1차 상승만큼을 2차 상승 다 그렇습니다. 2차 상승만큼의 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구역에서는 이 실현해야죠. 이건 오버슈팅 구역이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7월 26일 날 다 고점이 나왔어요. 포스코 비점이 할 거 없이. 지금 에코프로인가 보죠? 예, 지금? 이건 에코프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가 요 8월 말까지는 버텼습니다. 버틴 게 왜냐면 MSCI 리밸런싱 수급 기대감으로 버틴 거예요. 그 전에 2등인 에코프로 BM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먼저 쓰러졌어요. 그죠? 먼저 조정을 보였잖아요. 맞아요. 에코프로가 예. 내려오기 전에. 예.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뭐예요? 에코프로가 MSCI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수급이 빠지니까 또 같이 하락을 밀리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밀리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될 게 그러면 SKC 많이 떨어졌었던 건 어떠냐? 그냥 절벽이죠. 올라온 것도 없이. 네. 그죠? 후성이나 뭐 전해질, 첨보 아까 보셨으면 아시지만 그냥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양봉을 냈죠.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가 막바지 1등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1등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서 먼저 2단 하락을 했었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피처엠은 저점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도 왜냐하면 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부분이 12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보이는 건 일반적인데 지금 포스코피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은 120일 이평선까지 다 왔습니다. 에코프로만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까지 약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죠? 밀리는 라인에서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피처엠은 매수하셔도 된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그죠?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노이즈가 나왔죠. 하락이 그냥 하락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7월 중순부터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52위안까지 4월 초에 내려왔었던 리튬 가격이 302위안까지 반등하면서 시세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7월 중순부터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200위안도 깼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리튬 가격 하락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 리튬 가격은 결국 피해 약세를 불러일으키고 3,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이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나 여타 2차전지 전반 부분에 놓여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뉴스가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중국의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네네네.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뉴스, 그죠? 대부분의 뭐 유럽 메이커가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네 만에하는 이야기들. 그런데 그 기사도 잘 보시면 노이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근거하지 않고, 이 저가 배터리라고 인식이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아직까지 그 퍼센티지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 한번 비교한 를 꼭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왼쪽이 8월 25일 날 공개한 전기차 EV5입니다. 중국 가격을 2천만 원대 후반으로 책정을 했어요. BYD의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는데 지금 요 사진이 그런데 얘는 거의 뭐 SUV급입니다. 근데 옆에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하는 기아 레인은 한 번 충전해서 200km예요. 205km. 그런데 가격은 비슷합니다. 2천만 원대 후반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를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도 짧고, 그죠? 그러면서 가격은 높게 책정하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런 현대차, 기아차의 횡포를 가만 놔두면 됩니까? 그죠? 205km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주행거리라고 한다면 겨울철에는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기 자전거도 지금 120km, 150km 가고 있습니다. 차 마시는데 갈 겁니까? 이건 너무하다. 대신에 중국에서는 좋은 차를 5천만 원대 정도로 예상한 차를 2천만 원대 후반으로 판매가를 책정하고 대한민국 소비자를 봉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부분에 탑재를 해서 저가형 자동차는 팔지만 지금 사실은 8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그런 거는 LFP 쓰는 거죠? 왼쪽에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중국 BYD 거를 쓰고 이 오른쪽에 이 레인은 CATL LFP 배터리를 쓰는 거죠. 저는 LFP 배터리 사용하는 거 기업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 우리나라 충전소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런데 주행거리가 짧은 차들이 점유를 해버리면 전기차에 대한 인식 이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을 보여주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국내에서는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 기아가 내연기관차의 마진율은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전기차의 마진율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연기관만큼. 그러니까 고가형 전기차 판매하기 이전에 내연기관차와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띄우고 그리고 저가형 이런 이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인 3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동차를 대한민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죠? 중국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건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가격도 그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다들 사실은 우리가 흥분해 있을 때 팔라고 하셨고 팔았고 지금 다들 어려워할 때 사도 될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는 아직 이제 조정이 안 끝났고 양극재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살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는 네. 거의 조정 마무리 국면에 왔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금 어쨌든 다시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이쪽으로 주력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다른 소재주나 장비주나 뭐 이런 쪽에는 눈길을 주면 안 됩니까? 장비주도 뭐 그 PNT라든지 뭐 이런 쪽 그 괜찮은 그러니까 전국 공정이든 활성화 공정이든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턴키 베이스가 가능한 쪽 라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5월 11일 날 2차 전지가 이 주도 섹터가 저점이 나오고 나서 7월 26일 날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때의 시세를 연상하고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벨 단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도 더 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그 흐름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아까 파업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여부 거기에 표를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을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차 정책 폐지하겠다.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이야기도 어제 엊그제 뭐 계속 나오면서 하여튼간 2차 전지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악재성 뉴스만 나오는 대표적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도요. 6월 1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6월 24일 날 처음 나왔고 7월 20일 날 뭐 재판으로 나왔고 그런데 2차 전지 이 약세 흐름 속에서 엊그제 이번 주 주간에 계속 나오고 있는 뉴스예요. 이거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아닙니다. 오늘 미국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EU에서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관세 27% 정도를 매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미중 관계가 지금 해소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죠? 중국이 지배하게끔 만들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을 폐지한다는 건 표 얻는 수단이지. 그죠? 표를 얻고 나서 트럼프가 돼도 이 거대한 산업의 물결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전기차의 전환이 선택이 아닌 필수 흐름으로 유럽에서 진행되고 그 기술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죠? 미국이 뭐 노동조합의 그 임원 간축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한다. 그럼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연상을 하시고 또 거기에 한번 법률로 내세우면 법안을 작성을 하게 되면 쉽게 바꿔지지가 않잖아요. 사실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고 또 거기에 하나 이제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네. 할 얘기는 많고 네. 한 부분인데 CATL이 여러분들 뭐 400km 한 번 충전에 400km 가고 뭐 1000km 가는 자동차 만든다 뭐 이런 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지금 10,000원이면 되는 치약을 그죠? 1,000만 원 주면 한 번 양치질하면 이 치아가 반짝반짝 하얗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서 쓰시겠습니까? 하나 사주면 쓰죠. 그죠. 돈 많은 분이나 연예인들은 살 수가 있죠. 그거 똑같다. CATL이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400km, 1000km를 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만들 수 있죠. 만드는데 그 만든 만큼 그러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장점 하이니켈 양극재보다 장점으로 내세운 것이 주행성보다 안정성, 네, 안정성, 그렇죠. 수명 이런 부분인데 그죠? 그렇게 과하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이 부분으로 가게 되면 단가가 비싸다든지 그죠?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예. 염두에 두셔야 된다. 사실은 주도주구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주도주이죠, 그죠? 섹터 큰 주도주라고 보면. 네. 네. 주도주를 이제 정의를 하면 네, 네. 사실은 주도주는 신고가를 내릴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게 뭐 많이 떨어져서 반등하는 부분을 주도 섹터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주도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신고가를 내면서 네. 뭐 한미반도체를 한미반도체. 비롯해서 네, 네.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52주 신고가를 내고 하는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 주도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외에 네. 실적이 기반하지 않은 쪽은 테마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요. 주도주의 개념은 뭐 좀 사람마다 다를 수 네. 있고요. 대표님하고 저도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보통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어쨌든 시장에 뭐 이게 시장을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 이슈가 네, 되고 맞습니다. 주도해가는 이걸 네. 주도주라고 하고요. 네. 아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반도체나 2차 전지 얘기는 이번 섹션에서 네. 안 한다는 거죠. 그걸 네. 이제 제껴놓고 네. 볼만한 갈만한 또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서 또 어떤 겁니까 그런 거는? 일단 이제 아까 저 앵커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매도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네. 로봇 관련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네, 하죠. 이제 어제 12시까지의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9월 13일 12시까지의 모습이니까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에 있어서 스케줄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네, 그죠? 일정. 네, 일정. 왜 무슨 거냐면 두산이 9월 11일 날 이 수요 예측에 들어가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상승 주도 흐름을 보였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SPG, 뉴로메카 뭐 로봇 관련주들이 아침에 다 고점을 가다가 윗꼬리를 달았어요. 지금 두산으로 보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가 성장주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장기 성장은 갖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로봇 관련주들이 숫자로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1월에서 3월 20일 부근에 1월 달에 로봇 관련주와 AI 소프트웨어가 출발을 하면서 2달 반 동안의 상승을 이뤄냈고 3월 중순에 고점을 치고 약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 이 로봇 관련주가 충분한 2,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타이밍에 저는 이쪽 이 매도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9월 21일, 22일 청약이 있으니까 청약은 흥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일, 22일 요 타임 부분까지 두산을 조금 더 반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타이밍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이런 종목들의 좀 정리할 타이밍이다. 쌍봉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리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 다 끝나고 내년 10월, 11월 중순 정도의 로봇 관련주를 다시 간칭 갖자라는 걸로 로봇 관련주를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좋습니다. 네. 네. 사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시총 2조 원 넘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네. 시총에 4조 원 가지 않았어요? 지금 3조 8천억인데? 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네. 삼성이 투자한다, 또 네. LG가 투자한다, 하나가 투자한다, 네. 거기에 이제 두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투자한다는 그 흐름까지를 다 네. 끌고 왔으니까. 네. 그죠? 뭐 나중에 또 누가 투자하려나요? 우리 앵커님이 투자하시면 올라가려나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과하게 올라왔다. 그다음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뉴스가 이슈몰이를 하고 뉴스가 막 나오고 오늘도 그 기사 나왔어요. 이제 다음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뭐 실적도 좋을 거고 뭐 좋은 뉴스들이 막 뿜뿜 나오는 거는 예, 그 뉴스 매도 나올 타이밍이 때가 온다는 고점이에요. 겁니다. 예. 예. 그때가 살 때가 아니라 그죠. 하다못해 조선일보에도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상장하는 이야기가 대문짝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살 때는 아니에요. 그게 예. 뉴스가 막 뭉쳐 나올 때가 살 때가 아닌 게 아니라 팔 때입니다.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근데 우리가 그걸 몇 번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또 막 현혹된다고 그죠. 막 올라가면 그죠.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오케이. 로봇은 그 정도 됐고요. 어쨌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 나오는 데가 많지 않고 오히려 팔았다가
조정이 오면 다시 살 기회를 줄 수 있을 거고 로봇은 그죠? 성장 산업은 맞으니까 말씀하신 네, 그래서 것처럼. 타이밍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9월 중순 매도하고 11월 중순 정도에 로봇을 다시 관심 갖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줄 게 송배전망,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도 잘 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가려는 타이밍이죠.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이죠. 네. 이 지금 미국 제조업 생산은 2022년 11월 이후 정체 또는 부진. 그래서 제조업 경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 건설 시장에서 주택 투자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비주택 건설 투자 이 부분은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에 4월 달에 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X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다 네.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우리가 에너지 생산 쪽에만 사실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이 유통 송배전망이 엄청나게 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미국 전력망이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미국 전력망 중에서 이 노후 교체해야 될 부분이 계속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세게 올랐거든요. 송배전망 업체들의 월봉을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올랐습니다. 더블이 다 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8월과 9월 월봉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죠. 송배전망 변압기 쪽은 지금 조정받고 매수 기회다. 네. 예. 기간 사실 가격 조정은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기간 조정을 좀 조금 거쳤습니다. 기간 조정이 한 달 반 정도 지났고 그리고 가격 조정도 한 20% 고점 대비 네, 네. 15%에서 20%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뭐 충분히 받은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우리가 경기에 무관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부분이고 네. 또 이제 다른 여타 섹터보다 요란하지 않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저는 사서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네. 맞죠? 네. 관심권에 둬야 될 그 중에 기업들이- 이제 저는 네. 이제 한 종목이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네네, 없잖아요. 네네. 그죠? 알겠습니다. 변압기 송배전망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주셨고 시원시원해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현대차가 지난번에 뭐 80km 3단계 자율한다 그러면서 한번 반짝 올랐다가 그죠? 네. 연속성을 좀 못 가지는 것 같다가 그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얘기하면서 또 올랐는데 변동성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자율주행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내년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봐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진짜 찐이냐 그죠? 뭘 봐야 되느냐 이게 더 관심사잖아요. 자율주행 얘기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그 3월 23일 날 나왔을 때 도표 이거 보여드렸던 걸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SDV라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하이클 요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계 중심이 되는 자동차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은 현대오토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2만 원에서 10만 원 와락내락하면서 기간 좀 지겨웠어요. 그렇죠. 좀 네. 인내심을 갖게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튀니까 뭐 네. 24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와서 그러니까요. 따블이 났습니다. 네, 이 네. 종목도 관련 내용들을 잘 보시면 클라우드 기반 차량 연동 서비스와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대주주 보유 물량이 80%가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2개 차종밖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해서 내년까지 한 30여 차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이 당연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 이 미래 모빌리티 전략 내에서 현대차, 기아 이 그룹 내에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현대오토웨이의 연간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더라도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이 구독형 매출 구조로 또 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현대오토가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인데 지금 3일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가는 세게 올라가면 일정 정도 조정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그 따블인 20만 원, 24만 원 라인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9만 원 내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8만 원 이하로 들어오시면 매수하셔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돼서 꼭 이제 현대오토웨버만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연관돼서 한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텔레칩스나 네. RS 오토메이션 근데 이런 종목 부분들은 시가총액이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공개적으로는 잘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큰 종목만 방송에서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메인은 어쨌든 현대오토웨버다. 예. 편하다는 말씀은 이제 좀 크게 그죠 대형주니까 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이 지점에서. 크신 분들.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텔레칩스나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지금 급등락했던 종목이 또 뭐였더라 퓨런티어 그죠 뭐 이런 네. 종목들 뭐 칩셋 미디어 이런 거 그죠 네.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죠 텔레칩스나 칩셋 미디어는 회사도 내용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뭐 관심 갖고 보셔도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크게 현대오토웨버 쪽으로 로봇은 단기적으로 좀 팔아줄 시점 송배전망 변압기는 매수 가능 자율주행도 여전히 좋다. 네. 그러면 이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사실 기다가 급등했지만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실적과 체력과 미래를 단기로 다 반영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될 이런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섹터는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뭐 다른 쪽 라인 부분도 할 건 많지만 할 건 많지만 욕심 좀 버리고 우리도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오실 때 못다한 이야기들은 오늘 제일 궁금한 건 어쨌든 간에 2차 전지일 거예요. 사람 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아파트에서 딱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좋고요. 예. 로봇 송배전만 자율주행. AI는 빠졌는데요. AI. 자, AI 관련해서 이제 AI 의료기기 1분 내지 2분만 얘기하죠. 누니까 예. 뷰노. 네네. 이게 이제 주도 흐름인데 이쪽도 사실은 실적 시즌이 가까우잖아요. 로봇과 비슷한 개념으로 로봇과 아까 비슷한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겠습니다. 그 얘기 좀 이해하실 거예요. 뭐 AI가 나쁘다, 로봇이 예.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죠? 투자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실적, 이슈, 일정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그죠? 예. 그리고 기술적 분석 그걸 포함했을 때 지금이 살 때냐, 팔 때냐, 모을 때냐 이걸 보면 그죠? 로봇이나 AI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이 아쉬워서 다 못담이 있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김기수 대표님과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